KF-21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격을 높여주고 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기초를 닦아준 항공기는 역시 T-5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의 훈련기이자 경공격기로 운용 가능한 범용성으로 전 세계 고등훈련기와 로우급 전투기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T-50을 깎아내리는데 앞장서고 있던 일본에서마저 T-50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공자위대의 신규 훈련기로 보잉의 T-7 도입을 사실상 확정시켜둔 일본이었는데요. T-7 훈련기가 또 한 번 심각한 결함으로 생산이 지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분노한 일본 네티즌들이 차라리 한국에서 T-50을 사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어도 한국 무기는 사지 않을 것 같았던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신규 훈련기 도입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파일럿 양성을 위한 고등 훈련기입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도 노후화된 T-4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훈련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의 중등 훈련기인 가와사키 T-4는 80년대 일본 항공기술력을 결집하여 만든 일본 항공산업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항공기였습니다. 200대나 생산되어 일본 항공자위대에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의 블랙이즈 같은 일본의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T-4 훈련기의 최고속도는 아음속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들인 F-2, F-15 등과 격차가 너무 커 파일럿들의 훈련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결국 2022년부터 일본 역시 고등훈련기 도입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중등훈련기인 T-4는 일본에서 직접 개발했었지만 이번 신규 고등훈련기는 해외에서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보잉의 T-7A와 이탈리아의 M346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에게 선택지는 보잉의 T-7A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M346은 기체 획득 비용과 유지비가 저렴하고 파일럿 훈련을 위한 내장 전술 시뮬레이터 등 최신 스펙을 갖추고 있지만 기체의 성능이 T-50보다 한 체급 떨어지는 찬음속 기기의 비행 성능이 다소 뒤떨어지며 무엇보다도 유로파이터와 미그-29와 같은 유럽제 전투기 훈련에는 적합하지만 F-16과 같은 미국 전투기 기종 전환 훈련에는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M346을 운용하고 있었던 폴란드에서도 F-16 훈련의 난관을 겪어 FA-50을 구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었죠. 미국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기에 남은 선택지는 보잉사에서 현재 개발 중인 T-7밖에 없어 일본 언론에서도 T-7의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T-50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걸출한 고등훈련기가 있지만 일본이 자존심 때문이라도 한국 무기를 도입할 리가 없었고 우리나라 역시 일본에 팔아줄 리가 없었기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한 기사로 인해 일본에서도 자존심을 굽히고 T-50을 도입해야 했었다. 지금이라도 T-50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일본의 군사 언론 항공만능론에서 T-7A의 개발 상황이 순탄치 않다. 양산기 인도 2023년에서 2025년 이후로 변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군에서 채용하고 일본에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보잉의 T-7A의 개발 상황이 좋지 못해 전력화는 예정일보다 훨씬 늦어진 2027년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는 보도였습니다. T-7A에 도입한 신형 사출 좌석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T-7의 개발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T-7의 양산 시기는 2021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체에서 윙락이라는 추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기에 개발 기한이 대폭 연장되어 생산이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들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나 했었는데 또다시 결함이 발생하며 기약 없이 지연되고 만 것이죠. 본 기사에서는 T-7이 이대로 지연을 반복한다면 미 공군의 ATT 사업, 미 해군의 TSA, UJTS 사업의 입찰이 어려워질 수 있고 전력화가 늦으면 늦을수록 잠재적인 고객을 T-50과 같은 경쟁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연 소식에 보잉의 악몽이 T-7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일본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질색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보잉은 일본과 미국의 공중급 6위로 크게 뒤통수를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잉의 신형 공중급 6기 KC-46, 일명 페가수스는 미 공군의 노후화된 KC-135 공중급 6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공중급 6기 신규 도입이 필요했던 일본과 한국에서도 보잉의 KC-46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선택이 갈렸습니다. 일본은 KC-46을 대당 1억 7,300만 달러의 가격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었고, 반면 한국은 KC-46 대신 에어버스에서 A330 MRTT 시그너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에서는 기체 선정 당시 KC-46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기체였던 반면 A330 시그너스는 다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검증된 기체였었고, 후보 중 가장 기체 규모가 커 수송 임무에 유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시그너스를 채택했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시그너스의 기체 가격이 가장 높고 조익 폭이 넓어 운용 가능 공항도 제한되며 미국에 비해 후속 지원이 다소 부족할 유럽의 항공기를 샀다는 이유로 무수한 비판을 받았었지만 이후 KC-46의 처참한 실태가 드러나며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내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력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며 개발에 들어갔던 KC-46이지만 보잉에서 약속했던 것과 달리 수년이나 인도가 지연되며 보잉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눈덩이 굴리듯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2019년 미 공군에 인도된 1호기에 심각한 결함들이 발견되며 미군에서 인수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항공기로 운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결함들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기체 내부의 산업용 쓰레기들이 치워지지 않은 쓰레기통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미군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보잉사의 이 같은 문제는 처음이 아니었고 지난 수년간 보잉에서 제작한 항공기 내부에서 도구, 헝겊, 기타 쓰레기 등이 발견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었는데요. 심지어 보잉에서 제작 중인 에어포스1 제트기에서 빈술병들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미 대통령이 탑승해 있는 동안 하늘의 백악관으로서 미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에어포스1마저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는데 보잉사의 다른 항공기들이라고 멀쩡하게 제작되고 있을 리가 없겠죠. 미 공군의 인수 중단 후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았고 2차로 인도된 KC-46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속을 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수 중단 후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미 공군과 일본 공중자위대의 속을 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문제들이 수습될 수 있었던 건 2022년에나 들어서였고 그동안 한국은 이미 시그너스를 전력화하고 2021년 아프간 협력자들을 구출하는 미라클 작전에 투입하여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이 옳은 선택을 내렸다는 걸 증명해냈었습니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과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KC-46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기에 같은 제조사의 훈련기인 T-7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한국 무기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일본 네티즌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줄 정도인데요. T-50이 걸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채용했으면 진작에 배치되었을 거라는 씁쓸한 사실. 정말 보잉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KC-46처럼 결함이 있는 건가? 정치적인 이유로 선정하면 이렇게 된다. 미군도 내심 T-50으로 하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고 있을 거다. 안 그래도 T-7 훈련기의 예상 스펙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불만사항이 많았는데 개발이 순탄치 않아 불안감은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T-7은 T-50과 동일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재원에 따르면 T-7 훈련기가 F404 엔진을 탑재한 항공기 중 유일하게 초음속을 돌파하지 못하여 보잉의 항공기술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중량이 기존 미 공군의 훈련기인 T-38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T-7을 훈련기 이외의 경공격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50이 조금의 개량을 거쳐 곧바로 FA-50 경공격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등훈련기를 전투기로도 병행하여 운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잉에서 T-7의 공식적인 재원은 공개한 바가 없기에 추후 실물이 공개된다면 여론이 뒤바뀔 수 있겠지만 최첨단 전투기도 아닌 훈련기의 재원을 보잉처럼 뽕뽕 싸매는 경우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전투기와 달리 수출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운 게 훈련기이기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위해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잉의 지나친 정보 통제는 T-7의 문제점들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보잉의 상태가 이러니
일본으로선 자체적으로 고등 훈련기를 생산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항공기로 만든 한국이 부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강력한 경쟁자였던 T7이 알아서 침몰해버릴 수도 있다는 소식에 T-52 미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품질 인증 마크를 받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T-50과 FA-52 K9 자주포, K2 전차처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